평등에 대해 논하려면 먼저 사람들이 자유 시민이 되어야 한다. 대한민국 건국 당시에 시행된 토지개혁은 근대 국가를 구성하는 시민을 만드는 개혁이었다. 그 이전에는 오랜 성리학적 신분제도의 영향으로 국민 대부분이 소장농이었는데 그들은 일종의 노예적 신분일 수밖에 없었다. 이승만 대통령의 토지개혁에 의해 형성된 자작농민은 비로소 자신의 노력에 따라 잠재력을 펼칠 수 있는 자유시민이 되었다. 자유체제 속의 평등은 사람이 법 앞에 똑같이 대우받는다라는 법 앞의 평등이다. 국가는 인위적으로 사람을 차별 대우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점차 사람을 차별 대우하면 안 된다고 하는 법 앞의 평등이 오용되어 사람을 동등한 조건으로 만들어야 하는 물질적 평등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법 앞의 평등과 물질적 평등은 서로 다를 뿐 아니라 상충한다. 우리는 자유와 물질적 평등 둘 중 하나를 달성할 수 있지만 동시에 둘 다 달성할 수는 없다. 자유가 요구하는 법 앞의 평등은 물질적 불평등을 초래한다. 즉, 부자와 가난한 사가 있는 것을 자연스럽게 여긴다. 그러나 법 앞의 평등이 지켜지는 사회는 어느덧 가난한 사람도 잘 사는, 성장하는 사회가 된다. 물질적 평등, 즉 결과의 평등은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질투심을 부추겨 만들어낸 평등이다. 이런 평등은 결국 사회 전체의 자유를 망가뜨리고 모두를 가난하게 만든다. 더욱 심각한 것은 사회 속에서 제 역할을 찾지 못하는 부유하는 대중, 매스를 양산하여 사회 전체를 전체주의에 빠지게 한다. 다수의 지배, 다수결에 의하여 경쟁자보다 더 많은 지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통치가 맡겨져야 한다는 소중한 가치가 민주주의다. 그러나 다수의 지배를 신봉하는 것만으로는 자유민주주의가 될 수 없다. 민주주의는 자유라는 원칙에 복종해야 하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민주주의와 자유주의의 개념을 좀 더 확실하게 이해하려면 그 반대말이 무엇인지를 알면 된다. 민주주의의 반대는 권위주의고 자유주의의 반대는 전체주의이다. 즉, 민주주의라 해서 저절로 자유주의가 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박정희 대통령 시절을 흔히 권위주의 정권이라고 비판하지만 기업하는 자유, 소유권, 개인들의 자유는 만개했고 지금보다 오히려 앞선 자유주의 체제였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소위 87 민주화 이후 촛불혁명을 내세워 삼성 등 대기업과 그 총수에게 가한 강압은 대중 선동적 성격이 강하고 결국 전체주의적 권력의 행사였다. 다수에 의한 결정이 늘 선하거나 현명한 결정은 아니다. 대중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깊은 지식을 요구하는 어려운 의제는 전문가에게 맡겨야 한다. 오늘날 기계처럼 찍어내는 입법안들이 자유체제의 성장과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한 전문가적 고려는 없다. 그런데도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이슈들을 다수결 의사결정, 의회에 맡겨야 한다는 풍조 역시 커지는 추세다. 결과적으로 다수의 지지만 받으면 사적 영역인 민간 부문에 기업하는 자유까지 정부가 개입할 수 있다는 현상이 만연하고 있다. 그 결과는 다수에 의한 자유의 위축이다. 자유를 아는 민주주의는 다수결에 의해 결정할 수 있는 사안들의 범위에 명확한 한계가 있다고 믿는다. 그 한계를 설정하는 원리는 법의 지배, 룰 오브 로다. 사적 자치, 자유를 핵심으로 보호하는 법은 자유의 행동 규칙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법이다. 건전한 피고용자, 책임 있는 지식 근로자, 흔히 마르크스를 신봉하는 사람들은 자본가 계급이 가진 것이 없는 프롤레타리아 계급을 착취해서 부를 축적하므로 이 구조를 타도해야 한다고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다. 더 좋은 조건으로 옮겨갈 수 있는 많은 일자리가 있고 성장하는 경제에서 피고용자 계층의 형편은 지속적으로 개선된다. 다만 산업혁명기에 변화의 속도가 빨라서 갑자기 도시로 올라온 사람들의 주거가 열악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들이 그래도 도시로 올라왔던 것은 농촌의 고요한 적막 속에 아무 변화가 없던 생활을 벗어나 장차 자신의 앞날을 개척하기 위해서였다. 이렇게 상생, 보완의 관계임에도 한국의 극심한 반기업 정서가 깊어지는 현상은 한국 장래를 어둡게 한다. 리더십에 있어서 성실성은 거의 리더십의 본질 혹은 그 시금석이라 할 만하다. 지위나 특권이 아닌 덕이 있는 리더, 그리고 사회를 바르게 인도하려는 의무감과 책임을 지는 사람이 리더다. 그럼에도 한국 사회의 리더를 자처하는 사람의 이미지는 협잡군이지만 군중을 선동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느낌마저 든다. 권력과 권위가 단지 힘을 갖는다는 것이 아니라 정당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
권력과 권위는 객관적인 진실의 가치에 복종해야 한다는 것이 진정한 리더십이다. 사회가 책임과 함께 자유를 누리는 것은 개인이 주권자가 되어 조직의 사명을 완수할 때 가능해진다. 특별하거나 잘난 사람을 끌어내리겠다는 질투심으로 사회를 조직하면 그 사회는 장차 기능을 상실할 것이다. 사회를 구성하는 개인들이 자율 통제 능력을 갖추고 책임을 수행할 역량이 있을 때 이 사회는 제대로 돌아갈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오직 평준화로 치닫는 한국의 공교육은 사회를 자유체제로 나아가게 하는 시민을 양성하는 데 실패하고 있다. 우리는 모두 책임 있는 지식 근로자가 되어야 한다.